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하는 가운데 소방설비 관련주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파라텍은 장 초반 15%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스프링쿨러, 소화기, 화재 감지기 등 각종 소방 안전 제품과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외에도 공기질 측정기, 공기 개선 장치 등을 공급하는 K웨어, 환경 생태 보건 사업을 하는 자연과 환경 등도 강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구 산업 주가가 2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구리 업체인 이구 산업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구리 생산국인 칠레에서 구리 선적이 중단됐다는 소식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카드 주가가 26일 배당나기를 맞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7% 가까이 내리고 있는데요. 삼성카드는 오는 27일을 기준일로 삼아 주당 2,800원을 배당할 예정합니다. 기준일로부터 이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기준일 주주 명부에 등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일 하루 전인 이날은 배당금 수령권이 사라지는 배당락일입니다. 배당락일에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수의 영향력이 큰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상승폭이 둔화되는가 싶더니 오후 들어 다시금 힘을 내는 양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름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날씨는 참 많이 포근해졌지만요. 이 미세먼지도 심하고 또 산불 피해와 싱크홀까지 마음 아픈 소식이 참 많은 요즘입니다. 어려운 우리 시장도 주식 성공 백서로 다시 한번 힘내보도록 할 테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린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폭을 다시금 키워주면서요. 현재는 0.89% 상승하며 2,639선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가 싶더니 다시금 상승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0.57% 상승하며 715선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자동차가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또 관세 관련 소식 나오며 구리 섹터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AI, 화재, 정보 보안 등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시장을 뒤흔들 만한 이슈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이 하나씩 체크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오늘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최강창님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확인해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금 돌아와 줬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좀 관망세가 이어졌는데 다시 상승 가대를 좀 달릴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봐도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우리 시장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제는 우리 시장 내에서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잘 선정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좋은 시장이다. 그리고 상승 초입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오늘도 좀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반도체군들이 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훨씬 더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상승 종목이 지금 1,400개 정도 되고요. 하락이 한 900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9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6인데 오늘 강한 테마는 사실 없어요. 물론 지금 수급이 전체적으로 분산되면서 지수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특정 섹터가 오늘 시장을 뭐 주도하고 있다. 뭐 대표적인 거는 사실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종목도 오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제가 매 방송마다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을 드려요. 제가 이번 주 월, 화 지금 방송 2번 했는데 히든 종목 다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드렸던 히든 종목 대진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19% 넘게 상승을 했죠. 오늘 히든 종목은 방송 말미에 오픈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꼭 참여하셔서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 시장은 장 마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흘러갈 거다. 그리고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고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1,465원인데 요게 조금 떨어지면 참 좋겠죠. 왜냐하면 달러 같은 경우는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외국인의 그런 자금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조금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그동안 나갔던 그런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또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더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죠. 그 전에 이평선 밑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21선이고 이게 이제 61선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 이평선에 속하는 그런 이평선인데 그 이평선을 이제 돌파하고 나서 저항이죠. 여기가 저항인데 돌파하고 나서 다시 지지로 바뀌면서 지지받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어쨌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1, 2위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지수가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도 지금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뭐 LG 화학이라든가 이런 2차 전지 또 테마군들도 지금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좋은 흐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정보다는 한번 돌파를 하지 않을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다만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가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 충분히 좋은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 증시 대비해서 상승폭은 우리 시장이 앞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시장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차트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장기 평선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지금 좋은 흐름임에 불이지만 반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죠. 하락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시장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는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군들이 좀 이끌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이끌면서 좋은 흐름. 그러니까 최근은 좀 대형주 위주로 그동안 좀 저평가돼 있는 그런 부분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시총이 낮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또 좋은 흐름 다시 한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자. 그리고 일단 오늘 시장은 거의 이제 절반이 또 넘어갔기 때문에 뭐 내일 시장과 내일 모레 시장 약간 조금 보수적으로 이번 주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잘 골라서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시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반등하는 만큼 오늘 전략 잘 세우셔야 되는데요. 그동안 저조했던 종목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또 오늘 올라주는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최창림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매일 오전 8시 40분에는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시작합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을 선도해주고 있는 이런 섹터보다는요. 좀 개별 종목들의 이슈들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슈 공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키워드 만나볼까요? 오늘 오전에 그 장 초반에 현대차가 일단 급등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은 현대차 관련된 뭐 1차 벤더, 뭐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근데 전일 움직였던 종목들보다는 좀 다른 종목들이 다시 바닥권에서 대부분 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구리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200억 달러, 210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31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자국 내에 있는 완성차 기업들의 보호를 위해서 현대차에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 31조 원을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관세에 대한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아마 협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현대기아차가 미국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80만 팔았던 현대차를 그 다음 지난해죠. 지난해에는 83만 대를 팔았고요. 그리고 78만 대, 기아 같은 경우는 78만 대에서 79만 대, 거의 80만 가까운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꽤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 굉장히 큰 편이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1, 2년 안에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 판매량이 가장 높은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뭐 역대 최대 매출이다, 좋은 매출을 찍는다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차트를 보면 그동안 이 장기 평선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못 뚫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밑에서 하방 압력을 받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121선을 돌파를 했어요. 61선 돌파하면서 바로 1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평선 내에서는 뭐 저항 라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점, 요 앞쪽에 고점이 있죠. 이 고점에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장기간 좀 흘러내렸어요. 장기간 흘러내렸기 때문에 매물대가 요 정도의 포진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번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대부분 다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고 오늘도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로 움직이거나 여기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부품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다 큰 폭으로 뛰었어요.
당연히 현대차가 매출과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관련 종목들도 매출에다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다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좀 소외됐던 그런 섹터군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섹터군의 종목이 확장되고 있다. 이 섹터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구리값입니다. 트럼프 관세 우려의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을 했어요. 구리값이.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이 원자재에 대한 생산을 다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희토류 관련 그런 생산도 대부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약간 좀 우려스럽죠. 예. 원자재가 뛴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FOMC 연준도 요즘에 좀 많이 트럼프하고 좀 의견이 좀 대립각을 좀 만들고 있죠. 매파적인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자, 그래서 요 관세 우려에 대해서 지금 구리값이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리값이 뛰게 되면 전선 가격이 뛰죠. 전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노후 케이블이라든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노후 케이블에 대한 그 교체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AI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건설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원전선이라든가 이런 전선주들도 같이 움직였어요. 뭐 이구산업 같은 종목도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움직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조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리값도. 자, 원자재 관련 종목으로는 이구산업입니다. 오늘 사실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종목 중에 하나고 이 종목도 그 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 고점은 앞에 더 위에 고점이 있어요. 고점이 있는데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이평선을 다 돌파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정배열이 됐어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게 이제 다 정배열이 됐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종목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종목의 시세가 시작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이게 어디를 돌파해야 시세가 나오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을 닫고 빠졌는데 여기는 이미 오늘 돌파를 했죠. 그러면은 바로 다음 전고점인 6,300원입니다. 여기가 6,300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6,300원까지는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오늘 지금 주가는 5,700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 6,300원이 돌파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시세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재료의 연속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지금 오늘만 가지고서는 이 재료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걸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며칠은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저 6,330원을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더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었어요. 오늘 비철금속이 움직였는데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그 테마군 또한 우리가 관심이 없었죠. 그동안.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됐던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지금 다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만약에 사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을 취할 수가 있겠죠. 예. 바닥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원자재 관련된 종목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자.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만약에 못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좋은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어요. 예, 오늘 거래 대금이 지금 1,000억 원 넘게 터졌거든요. 예, 지금 거래 대금이 한 1,000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오늘 종가 베팅도 어떻게 보면 유효한 그런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구산업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폭삭 소가수다랑 뭐 개시록 이게 이제 뭐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권 동반 1위를 했다라고 해요. 예, 비영어권.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는데 앵커님은 혹시 보셨나요? 이거? 네, 저 이거 보면서 웃고 네. 울고 정말 난리가 났어요. 너무 아, 그래요? 재밌습니다, 진짜. 네. 저는 드라마를 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쉽네요. 근데 네. 이 폭삭 소가수다? 네, 어렵죠, 이름이. 네,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 또 그렇게 인기가 많다라고요. 이게 한국 배경인데 해외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나 봐요. 네, 근데 중국은 이게 없지 않나요? 그렇네요. 네, 이게 없는데 어떻게 본다는 거지? 뭔가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네,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도 인기가 지금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뭐 배급사라든가 아니면 뭐 영화 촬영 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대표 종목은 팬 엔터테인먼트인데 종목이 급등을 했다가 거의 대부분 급등한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지금 내려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5% 정도 지금 상승권 가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M83이 자리상으로는 더 좋습니다. M83이 자리상으로는 더 좋고요. 요거는 시세가 여기만 돌파하면 바로 나와요. 24,000원만 돌파하면. 오늘 한 시초가를 한 6% 정도 띄우면서 상승 갈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네, 또 다시 반납하는 모습이죠. 근데 최근에 제가 왜 굳이 오늘 올라가지도 않은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을 갖고 나왔냐면 한알령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와요. 한알령에 대한 이슈도. 그리고 중국이 그전하고 어떤 좀 우리나라를 대하는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뭐 지금 한알령 해제부터 시작을 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화장품 관련 종목이라든가 그런 종목들, 여행 관련 그런 종목들도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예. 어느 순간에 이슈가 딱 나오면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K 컨텐츠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도 인기가 많죠. K-팝도 마찬가지고 뭐 K 화장품 예전에 뭐 K만 붙으면 다 올라갔던 또 그런 시즌이 있었죠. 그래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섹터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83 같은 경우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상장을 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들면서 상승 흐름으로 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M83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오늘 키워드는 이 정도 세 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수급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넥스트레이드를 통해서 8시부터 또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도 섹터를 잡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세 가지 키워드를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자동차인데요. 지속적으로 자동차 테마를 이끌어주고 있는 현대차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자재 안에서 오늘 최고가를 갱신한 구리 주목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급등 중인 이구 산업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구리로 시작돼서 전선 그리고 물가까지 어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지 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콘텐츠 안에서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까지 흥행에 흥행을 하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 집중해 주셨습니다. 이 드라마로 펜 엔터테인먼트가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좋은 타점 보이는 M83 집중해 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든든한 섹터와 종목만 준비해 주시고 계신 우리 최청림 전문가님이신데요. 그만큼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매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오전 8시 40분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 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떤 시각으로 뽑아보셨을지 그런 전문가님의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초가 이 공부하면서요. 네. 이 뉴스들을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또 맞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분들 뭐 관세부터 자동차, 그리고 좀 마음 아픈 소식이지만 산불까지 공부하셔서 좀 상승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어떤 포인트 공부해서 시초가 매매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시초가 매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종가 매매도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장중에 계속적으로 대응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는 통상 9시에 장 시작하고 나서 9시 반 전에 끝내는 게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하루에 어떻게 보면 10분에서 30분만 투자를 하면 충분히 이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단타 기법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일단은 시초가 매매 한번 1탄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네, 강의를 했었는데 호응이 좋아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려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은 2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시초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종목이죠. 예,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전 방송에서는 종가 매매를 했었죠. 그럼 금일 거래대금이 300억 이상 나온 종목으로 컨택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는 전일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도 좋고요. 그리고 최소 10거래일 평균이 한 200억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종목을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작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 매매 때 뭐 300억, 그러니까 전일 300억 이런 부분도 거의 미니멈하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억 이상 들어온 그런 종목들로 컨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종목들이 꽤 나올 거예요. 네,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요 거래 대금이 200억 이상, 10거래일 평균 200억 이상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 거래 대금이라는 거는 이 종목이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은 그렇게 체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체력이 없는 종목들은 아마 최근에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변동성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예, 이렇게 쭉 올렸다가 또 여기까지 다 빼버렸다가 또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막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키운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종목 자체가 체력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높은 상위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체력이 강하겠죠. 예,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거나 어떤 특정 구간을 돌파할 때도 강하게 상승 탄력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 체크해보자. 그리고 대형주의 움직임을 체크해보자인데 이거 최근에 그 장시작 전에 이미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매주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현대차가 급등을 했어요. 자, LG화학, 롯데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아, 그러면 오늘 자동차 2차 전지, 어제도 자동차 2차 전지였죠.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방산, 조선, 그다음에 로봇, 반도체, 제약 안 가면 2차 전지 간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가 없다 보니까 자동차군들 그리고 부품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가 계속 움직여요. 예, 바닥권에서. 그래서 대형주의 움직임을 체크해보자. 예를 들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움직였어요.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가 안 움직였거든요. 예, 장 초반에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막 움직여요. 그럼 오늘 우리가 컨택해야 될 종목은 반도체 군 안에서 뽑는 겁니다. 만약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유한양행, 뭐 또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요. 그럼 오늘은 제약바이오 이런 식으로. 현대차가 올라가? 그럼 자동차 부품주 이런 식으로 대형주의 움직임을 체크해서 오늘 시장이 어떤 주도 테마가 될 건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일 주도 테마가 어떤 테마가 될 건지 그 안에서 확률이 높은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도 8시 50분부터 넥스트레이드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종목들도 8시 50분부터 시초가가 어느 정도 뜨는지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서 종목을 컨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빨라요. 예. 다들 좀 스마트하시다 보니까 시장이 요즘에는 좀 한 발 더 빨리 움직입니다. 한 발 더. 그래서 내일 나올 수 있는 재료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내일 이슈가 나오고 내일 급등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이슈가 나올 게 예상이 되면 오늘부터 움직여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일 만약에 이슈가 나와요. 이거는 뭐 주요 일정은 다 확인 가능합니다. 일주일치 전부 다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뭐 엔비디아의 뭐 젠슨왕이 어떤 발표를 한다. 근데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긍정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 나올 수 있는 재료를 체크를 하게 되면 왜 이게 좋으냐면 만약에 오늘 주가가 움직이다가 만약 시초가를 들어갔어요. 근데 움직이다가 이렇게 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이 빼는 폭이 너무 순간이어서 순간 판단 미스로 만약에 손절을 못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재료는 내일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나올 수 있는 재료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자, 그래서 내일 나올 수 있는 재료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전일 미증시에서 상승한 종목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예, 전일 미증시.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종목이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어떤 강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된 그런 빅 이슈가 나왔을 때는 뭐 당연히 편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미증시가 어떻게 보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미증시가 어제 떨어졌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이 떨어지고
뭐 또 올랐다라고 하면은 또 같이 오르고. 근데 요즘은 이것도 미증시도 선물을 많이 따라가요. 선물을. 그러니까 미증시가 지금 선물에서 뭐 상승하고 있냐 아니면 떨어지고 있냐 이걸로 또 우리 시장이 그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 발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증시에서 상승한 종목을 체크할 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군과 그다음에 2차 전지가 강한 흐름이었고요. 오늘 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저께 장에서 테슬라가 거의 2%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M7 기업들은 한 3%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만 12%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전기차, 그다음에 자동차, 또 2차 전지 이런 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양자암호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이 뭐 28% 올랐다, 급등했다라고 하면은 그날 우리 시장에서 양자암호가 또 움직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에서 상승한 종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를 만들어 놓고 꼭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이것도 못 지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세 종목을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종목이 수익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 종목이 만약에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수익이죠. 예, 수익인데 이 한 종목이 첫 번째로 컨택된 종목인데 이 종목을 손절을 못 하시게 되면 이거 보시느라고 이 두 종목 다 놓치거든요. 예, 이 두 종목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수익으로 날 수 있는 거를 수익을 못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단타 같은 경우는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수익이 나야겠죠. 만약에 10개로 따지면은 7개 정도는 수익이 나야 되고 3개 정도는 손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 정도 확률이 내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사실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도 처음부터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넣지 마시고 정말로 소액으로 내가 매매 경험을 쌓겠다라는 걸로 해서 소액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서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기준이 따로 뭐 없으시다라고 하시면은 목표 수익률 뭐 한 3% 정도에서 1차 수익 내고요. 절반 정도. 그다음에 또 한 5% 올라가면 또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그럼 남은 물량이 이제 적잖아요. 네, 적은 물량은 좀 내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미 두 차례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는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한번 계속 끌고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형태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에서 한 5% 사이 잡으시면 되겠죠. 나는 마이너스 10% 내려와도 이 종목은 분명히 갈 거기 때문에 난 마이너스 10% 오면 더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손절가 알아서 잡으시면 되겠죠. 그 정도의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고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를 지키자. 그리고 9시 반 전에 끝내야 됩니다. 9시 반 전. 우리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죠. 9시부터 9시 반. 그리고 실제로 시초가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때 참여도가 가장 높아요. 9시에서 9시 반. 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일 보셔야겠죠. 이때 가장 수급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수익 볼 확률이 70%예요. 요거 넘어가면서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손실 볼 확률이 70%입니다. 요거 넘어가면서 오후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그래서 오후장에서는 사실 단타는 안 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투자 금액이 더 적어져야겠죠. 그래서 오후장에서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단타를 굉장히 많이
했죠.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10여 년 했기 때문에 오후장에서는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오후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예, 낼 수는 있지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당분간은 매매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시면서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요. 그 이후에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저항과 지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시초가 종목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걸 먼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박스권 형태로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시초가가 여기에서 만약에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 박스권 상단 이게 저항이죠. 예. 저항이고 이게 지지잖아요. 지지죠. 지지인데 여기에서 시초가가 떠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만약에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하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여기에서 이걸 돌파를 해서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해요. 그러면 이 저항이 돌파가 되면 지지로 바뀌잖아요. 여기에서 떨어질 확률이 1%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거니까. 그러면 심리적으로 여기가 저항선이었는데 돌파가 됐고 여기가 지지니까 이 지지 깨지면 그냥 손절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지지가 깨지는 게 한 2% 구간이에요. 이건 그냥 그러니까 손절이 짧다라는 거죠. 어떤 기준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려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시초가가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되려 이런 게 낫죠. 이거보다는. 네. 여기는 이 저항을 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고요. 여기는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만약에 뜬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이런 게 낫다. 그리고 이평선은 정배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건 정배열이 아니죠. 예, 정배열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노란 선이 21선이에요. 요게 21선이고 요게 61선, 요게 121선. 이게 다 저항입니다. 다 저항. 그러니까 만약에 시초가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요거 맞고 내려올 확률이 더 높아요. 계속적으로 맞고 내려오고 맞고 내려오고 맞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초가 매매로는 역배열은 피하셔라. 차라리 이런 데서 시초가가 이렇게 시작하는 시초가가 이런 데서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121선 같은 경우는 뚫기 어려운 장기 이평선이죠.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시초가를 만든다. 당연히 뚫기 어려운 장기 이평선을 뚫을 때는 이슈가 나왔겠죠. 어떤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이슈가 오늘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인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클로버 차트인데 지금 이게 기준봉입니다. 기준봉. 기준봉 설명은 제가 그 전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저항이죠. 이 고점이 돌파한 이후에는 지지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시초가가 마이너스 1.5%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지지 라인에 딱 붙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지지 라인에서는 해보셔도 된다. 마이너스 1.5%로 시작했는데 이게 그날 9% 넘게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끌고 더 다음 날로 연결해서 끌고 갔으면 더 많이 수익이 났겠지만 요 날만도 한 10% 정도 수익권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저항과 지지를 확인해서 시초가 매매를 해보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내용이 원체 길긴 한데 그리고 요즘에 트레이딩 자체가 많이 복잡해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혼자 하기 좀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히든 종목 오픈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시초가 매매 2탄까지 만나봤습니다.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 하는지에 대한 팁도 알려주셨고요. 또 주린이 분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매매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몸소 얻은 노하우들을 대방출해주고 계신 최창림 전문가님이신데요. 또 이제 방송으로 전문가님 만날 날이 다음 주 월요일이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1시간 더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단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2시에도 이어서 방송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서 히든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상승하는 우리 시장 안에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알아볼 수 있는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요즘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도하는 섹터 없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데 네. 어떤 키워드 보면 좋을까요?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무슨 테마가 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2차 전지예요, 요즘엔. 그래서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움직여요.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편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2차 전지의 활용 범위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에요. 로봇에도 들어가고 뭐 선박, 뭐 비행기 다 들어갑니다. 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 엑스레이 검사 장비는 반도체에도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죠. 최근 시장은 모멘텀이 하나 가지고는 약간 좀 부족해요. 그래서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대형 고객사로부터도 ESS용 검사 장비를 수주를 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ESS도 전력 저장 장치예요. 전력 저장 장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력 저장 장치 관련된 종목으로 또 움직일 수 있다. 편입이 돼서. 그러니까 굉장히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는 약간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네, 이게 상한가인데 상한가 가고 나서 고점을 한번 만들었어요. 네, 고점을 만들었는데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그 전에 앞전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또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죠. 근데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면 급등 후에 조정, 급등 후에 조정.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전에 이평선 그 설명드릴 때 5일선은 단기 매매, 그다음에 이게 추세라고 그랬죠. 단기 추세. 지금 단기 추세선에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가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61선과 지금 121선이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평선이 정배열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초입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꼭 참여를 하셔서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역시 2차 전지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캐즘부터 트럼프까지 2차 전지 관련해서 걱정 많으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잘 알아가셔야 되는데요. 전문가님 커뮤니티 통해서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꼭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방송이 끝난다고 오늘은 아쉬워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0분 쉬고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최창림 전문가님의 스톡센터로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현대차, 이구산업, M83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투자 전략 백서에서는 시초가 매매 종목 선정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국내 대형사 고객사, ESS용 검사 장비를 수주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습니다.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